2019년 12월 그 트럼프 정권 말기 시절입니다. 미국은 우주군을 새로 창설을 했는데요. 육군, 해군, 공군 이 3군과 해안경비대, 해병대 5개의 군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주군을 제6군으로 새로 창설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 분야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사실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주 패권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이 지구상에서 패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도 이런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형성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선두주자들이 풍요를 누리고 또 세계사를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주 강국들이 우주 대항해를 갖다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대륙이자 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선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주의 어떤 자원도 채굴을 하고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주 대항해는 과거의 대항해 때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인류의 운명은 무주공산인 우주 영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우주 강국만이 새로운 기회를 획득을 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이죠.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은 주로 패권 국가들의 국력 과시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주 자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런 우주 개발에 많이 진입을 함으로써 우주의 상업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런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주 산업은 수학과 물리학 등 이런 기초 학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생명공학, 그리고 전기 통신 산업, 그리고 기계 산업 등 주요한 산업들과의 산업 연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예가 개발한 누리호의 부품이 약 37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 자동차의 부품은 약 2만 개이고, 그리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약 2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누리호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37만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우주 산업의 연관 효과가, 산업 효과가 큰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은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주 산업의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30년경에는 약 1조 달러,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7천억 달러입니다만은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규모, 더욱이 2040년경에 가면은 약 10조 내지 더 크게 보는 그런 전망 기관에서는 27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된 우주공간, 우주군의 창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2019년 12월 그때 트럼프 정권 말기 시절입니다. 미국은 우주군을 새로 창설을 했는데요. 공군에서 우주군을 독립을 시켜서 제6군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이 3군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5개의 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주군을 제6군으로 이렇게 새로 창설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 분야에서 그 우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뭐 그런 그 사실이 될 겁니다. 이는 또 그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 안보 위협을 그 차단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부과된 겁니다. 근데 그 2022년 말에는 우리나라 오산기지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부에도 한국에서도 우주군을 갖다가 새로 창설을 했죠. 이는 이제 그 북한의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 우리 그 한국 오산기지에도 미 우주군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주군을 창설을 하자 그 이후에 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그 우주 강국들도 뭐 연이어서 우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우주군의 어떤 중요성을 그 간파를 하고 2022년 말에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우주과를 그 새로 신설을 하고 공군 우주 관련 조직을 전부 다 그 통합을 해서 공군 우주작전 대대를 그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23년에는 뭐 미국과 호주 등 주요한 국가와 우주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의 그 향후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2030년도에는 우주작전 사령부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뭐 이런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냉전 시대에는 그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첨예하게 경쟁을 했죠. 이는 우주 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더 우월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그 전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 경쟁의 대상은 그 넓은 우주 공간 중에서도 지구와 가까운 달에 이제 치중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미국이 아폴로 13호를 쏘아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걸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었죠. 사실 1957년도에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갖다가 발사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듬해인 1958년에 나사를 이제 발족을 시켰습니다. 나사를 그 통해서 우주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나사에 무제한의 그 예산을 뭐 투입을 했죠. 가장 나사가 어떤 그 황금기에는 미국 연방 예산의 약 4%가 나사에 그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여하튼 이런 그 나사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우주 개발에서 소련을 능가하는 그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소련이 그 붕괴 그 한 이후에는 미국도 소련 못지않게 뭐 굉장히 좀 지쳤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좀 많이 그 쇠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우리 경쟁만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우주 개발에 좀 협력을 하자. 그래서 같이 ISS, 국제 우주 정거장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그 협력 시대를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만은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이 우주 굴기를 내세우고 또 우주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또다시 중국과 어떤 그 제2의 우주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 우주 굴기 이제 전략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중국은 무엇보다도 달 탐사에서 커다란 그 업적을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도 장어 4호를 통해서 그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달의 앞면에 있는 그 뒷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표현하기를 그 달의 앞면에는 성조기가 나부끼고 달 뒷면에는 중국의 오성 홍기가 나부끼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우주 정거장 그 사업에도 공을 들여가지고 2022년도에 탱궁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그 설치를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그 가지고 있었던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30년경에는 폐기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그 우주 정거장 탱궁만이 그 남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그 2030년까지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 13호처럼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30년대에는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갖다가 달에 완공을 시키겠다 하는 막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제4대 우주 강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14년도에 망갈리안이라는 탐사선을 그 화성에 쏘아가지고 그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럽 많이 그동안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그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찬드리안 그 3호를 달의 남극 지역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사실 러시아도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는 과업을 인도와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실패하고 인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달의 뒷면은 중국, 달 남극에는 인도, 뭐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됨으로써 인도도 이제 세계 우주 4대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현주소와 미래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 우주개발 능력의 실상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올린 저 천리안 위성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한 그런 그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강국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요체는 발사체입니다. 근데 발사체 개발에서는 아직까지 좀 능력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2년도 6월 21일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을 한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한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누리호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2022년 8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된 지 한 2개월 후에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누리를 발사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누리호로 발사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우주선인 펠컨 9에 의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누리호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리호 후속 사업으로 2032년도까지 약 2조 원을 더 들여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은 2032년 말에는 달에 탐사선을 갖다가 발사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기술의 상용화와 우주 산업 생태계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주 인프라가 좀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아직 우주 개발 예산이 미국 나사의 약 2%, 그리고 일본의 20%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주 개발 추진 체계를 과감하게 민간 주도로 미국처럼 스페이스X나 이런 민간 주도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우주 개발 관련 인재를 갖다가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혁신적인 그 스타트업 발굴에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세계 최대의 그 우주 개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 개발 스타트업을 적극 구성을 해 나가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라든지 또 통신, 반도체 이런 그 우주 항공을 뒷받침하는 관련 산업은 그런대로 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업들을 항공 우주 기술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유의 어떤 할 수 있다 정신, 끈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은 그 우주 개발 산업에도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우주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 2020년도에는 1%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한 2040년도에는 적어도 10%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 경제 그 사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우리가 그 염원하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